그 다음은 좀 이번 주에 컸던 소식. 이게 지난주였어요, 사실. 하여튼 지난주였는데 굉장히 큰 소식이었죠. 그 미국의 테크 기업, 빅4의 대표들, CEO들이 나와서 반독점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미 하원에. 뭐, 직접 하원에 나온 건 아니고, 그 웹엑스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시스코 웹엑스를 통해서 원격 연결을 해서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5시간 반이에요. 길이가. 그래서 이거를 다 본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였고, 불행히도.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리뷰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다 리뷰를 해서, 간단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땅콩 호객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애플이 압도적으로 길어요. 앞부분을 봤는데, 네. 일단 청문회에서 그 의장의 모두 발언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 그걸 들으면 이제 이 청문회가 왜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청문회는 미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한 청문회였고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시장에 관해서 조사를 했어요. 디지털 경제에서 제대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독점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했고, 이는 초당적인 조사였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죠. 네. 그래서 의장의 모두 발언에 의하면 이제 5회에 걸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고, 디지털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위치에 있는 회사들의 장악력, 그리고 그 회사들의 영향력이 경쟁, 혁신, 창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언론의 자유는 어떤지,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각종 회사들, 특히 소규모 회사들, 이제 맘앤팝 회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로 치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 그걸 좀 요약을 했는데, 이 4개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디지털 인프라와 각종 압도적인 장악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을 감시하고 다른 활동들의 활동을 모니터했고, 그러면서 잠재적인 위협을 판단했다. 식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식별된 위협들은 이제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자사의 플랫폼에서 끊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제 그게 청문회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이제 디지털 문지기라고 이 사람은 불렀어요. 이제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라고 했죠. 그래서 문지기로서 과연 누가 자신들의 플랫폼에 들어올지, 그리고 플랫폼에 들어올 때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결정할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경쟁을 저해했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시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미국의 founding father들은,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말이죠. 미국 건국자들은 우리 왕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디지털 경제의 황제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두 발언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이제 청문회가 왜 이루어졌는지 딱 명확하죠. 이제 그래서 각 회사들 물론 이 청문회 모두 발언이 멋지다고 내용이 다 멋진 건 아니에요. 중간에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대표적으로 한 공화당 하원의원이 마크 저커버그한테 아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 계정을 정지시킨 거는 이거는 보수파에 대한 검열 아니냐 그랬더니 저커버가 그거 트위터에서라는 의미. 그거는 이제 미스터 젠센 브레너라는 이제 상임 의원인데요. 그분이 근데 다른 질문은 괜찮았어요. 이분이 했던 말은 그거예요. 이분이 했던 얘기는 이제 일단 트럼프 주니어가 하이드록시 클로리퀸이라는 약의 효용성에 관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을 때 그게 차단당했다. 그게 그런 거를 회사들이 판단하면 되냐? 그거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려고 이제
사례를 언급한 건데 불행하게도 그건 페이스북이 아니라 트위터의 사례였죠. 그런데 이제 네네. 그에 대해서 저커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사례는 트위터의 사례지만 그 의원님의 의견에는 존중하고 우리도 사실을 그 팩트를 판단하는 그 위치에 서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커버그도 이런 팩트 체킹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팩트 체킹을 해주는 제3의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기관을 이렇게 무슨 독립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기는 해요. 페이스북 이번에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하도 욕을 들으니까 예,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업체한테 이제 이 플랫폼 관리 업체가 이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독립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제 이런 거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인즉슨 이거 관련 일이 터져도 이건 페이스북 탓이 아닙니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책임 회피 이유도 있지만 뭐 저커버그는 우린 그 취지에 동의하고 우리 사실 마케팅 측면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의원이 뭐 트위터한테 물어야 될 거 페이스북한테 물은 게 있긴 하지만 그 의원이 한 질문은 진짜 괜찮은 질문이었고 뭐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저도 이제 그 5시간짜리 전부 다 본 건 아니라서 뭐 말씀드리긴 힘든데 이제 애플에 대한 질문을 몇 개 보면 이제 누가 물었냐? 아니다. 일단 애플한테 누가 물었는지는 그냥 생략하죠. 그거 찾기도 힘드니까. 예. 애플한테 이제 쏟아진 질문들을 요약하면 이제 애플 스토어의 수수료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제 30% 떼는 게 이제 과연 합리적이냐 이거고, 그리고 누구는 30% 안 받고 15% 받고 누구는 뭐 계속 30% 받는 게 이게 공정한 거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 뭐 애플은 특정 기준에 맞으면 우리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정책은 30%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맵 구매랑 그다음에 첫 해 구독료에 대해서는 30%고 그 해당 사람이 그 해당 구독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15%로 주는 게 일단은 정식 규정이거든요. 일단 애플 쪽에서 제시를 하는 이게 아마 15%로 줄여준 것도 하도 얘기가 많아서 나중에 한 2년 전 추가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30%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의원인지는 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수수료를 임의로 애플이 50%로 올린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게 의원이 있었어요. 굉장히 해볼 만한 질문이죠. 그래서 애플은 답변을 아주 유리하게 회피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앱스토어도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과는 좀 다른 경쟁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구글에도 앱스토어가 앱 생태계가 있고 다른 데도 앱 생태계가 있고 우리의 앱스토어는 그런 앱 생태계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거잖아요. iOS 내부에서 iOS 내부에서 그 앱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는 앱스토어가 독점적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애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답변을 들으면. 그 문제가 있고, 이제 애플의 앱 검수 정책이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계속 있었죠. 이거는 그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유구한 전통이 있는 문제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팀 쿡은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거에 관련을 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클라우드 게이밍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또 나왔어요. 정책이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인용을 해서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네. 지금 해당되는 게 엑스박스 게임 패스, 그러니까 지금 엑스클라우드의 정식 버전이 지금 9월 15일에 출시를 해요. 우리나라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출시를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지금 바로 이제 되는데, iOS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애플이 그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애플이 이거를 금지한다고 이제 인용한 전책이 뭐냐면은, 게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서비스를 할 거면, 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게임들을 일일이 앱스토어에 검사를 받아서 각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안에서 헤일로 마스터 칩 콜렉션이 있고 그다음에 헤일로 인피니트가 있고 다른 게임도 엄청 많잖아요. 포르자 아니면 기어스 오브 워 등등등 있잖아요. 그 모든 게임들을 각자 따로따로 검수를 받은 다음에 앱스토어에 독립적인 엔트리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애플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또 뒤집혔는데 이게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플 입장은 뭐냐면 기존에도 있었던 정책이고 이 정책 때문에 지금 구글 스타디아도 안 되고 있고 등등등등. 스팀 링크는 지금 스팀 링크가 있던가? 스팀 링크도 예전에 안 됐다가 이게 로컬에 한해서만 풀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로컬 플레이, 그러니까 로컬 와이파이에서 하는 기준은 로컬에서만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풀어준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앱스토어 있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클라우드 스트리밍은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하는 말이 아니 그럴 거면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영화들 다 검수할 거냐 니네들이. 네. 그 트위치에 있는 모든 게임 스트림 다 니네들이 검사하고 앉아 있을 거냐. 유튜브에 있는 모든 크리에이터들 다 검사할 거냐. 칼라 스케일 이제 앱스토어 검수하네요. 이럴 거냐. 오. 이럴 거냐. 애플에 부정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탈락. 탈락.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제 생각에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콘텐츠는 단순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 구분선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플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제 뇌피셜입니다. 참고로. 그 구분점을 두어서 게임만 지금 이렇게 제한을 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거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거지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액범수 정책이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팀 쿡은 우리는 모든 개발자를 공평하게 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이번에 이제 청문회 하면서 내부 문건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아마존이랑 이제 딜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딜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마존은 애플만을 공식적인 이제 아마존 내 애플 제품 관련 셀러는 애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해두고 하는 대신에 프라임 비디오의 수수료를 엄청나게 낮추는 그런 식의 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 관련 이메일이 유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옛날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헤이 앱 사건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헤이라는 이메일 앱이 있는데, 이 이메일 앱은 연 $99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iOS 앱으로 내놓으려니까 애플이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네 우리 앱, 그러니까 인앱 구매로 그걸 안 하면 앱이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도 넷플릭스 그거 안 하면은 쓸모 없는데 니네들 잘 해주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는 걔네 이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나 이런 거는 리더 앱이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그냥 받기만 하는 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이메일을 쓰잖냐. 유틸리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 안 된다. 사실 그 논리대로면 지금 드롭박스도 안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하여튼 그래서 그 리더 앱이라는 그 기준에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디북스를 봅시다. 리디북스를 앱을 키시면은 리디북스 앱에서 책을 못 사요. 왜냐하면 앱 안에서 책을 사려면 무조건 이제 애플은 앱 내 구매를 강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30% 수수료죠. 일회성이니까. 그거는 구독도 아니에요, 네. 심지어. 그래서 일회성이기 때문에 30%를 수수료를 넘기기 싫어서 리드북스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읽을 수만 있고 리드북스닷컴에 이제 웹에서 들어가셔서 책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또 안 알려드립니다. 이유가 뭐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조차 불법이에요. 애플 내에서, 그 앱스토어 내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룰이에요, 이거 사실. 그래서 근데 네. 이 사태,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에 대한 기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10년 그때쯤일 거예요. 이제 필 실러가, 이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필 실러가, 아마존 킨들 광고를 보다가, 아니, 아이폰에서 책을 사서 안드로이드에서 볼 수 있다. 라는 광고를 올렸더라. 이걸 보고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다라는 내부 이메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CEO가 잡스였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우리 아이폰에서는 아이북스 스토어만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앱스토어 정책이 아마 얼마 안 돼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존은 킨들 책을 앱 안에서 못 팔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마존도 똑같이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따로 사야 돼요. 그리고 지금 리드북스도 그 룰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리드북스 웹에 들어가서 책을 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앱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리드북스 이제 리드북스를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또 팀쿡이 잘 피해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논점은 이제 또 다시 제가 땅콩 호객님께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애플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문회 대상인 플랫폼 사업자 4군데 전부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자신들의 플랫폼에 입점한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을 뭐 강화하거나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불공정 경쟁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해요.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예전 그 스크린 타임 기능 있죠.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다가 괜찮아 보이네. 앱스토어 그 iOS 버전에 추가를 하고 나중에 그 스크린 타임 비슷했던 앱은 내렸어요. 물론 그렇게 의원은 그렇게 한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내려간 이유는 좀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의 정보를 남용한다라는 주장이 의혹이 있었고, 뭐 이거는 구글, 아마존 다 해당이 되고, 페이스북은 아직 그 질문은 안 받았던 것 같네요. 예, 그렇죠. 하여튼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스타트업을 사느냐? 아니면은 비슷한 기능을 해서 그 대기업의 파워로 밀어붙여서 얘를 죽이느냐? 이건데, 제 생각은 늘, 이 청문회를 볼 때까지 제 생각은 늘, 후자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스타트업이 여태까지 해온 일을 이제 그런 위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성과를 인정을 해서 그 기업을 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 엣짓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거를 보상을 받은 건데, 이렇게 경쟁을 해서 밀어붙이면은 보상도 못 받은 상태로 그냥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인수를 통해 엑짓을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하여튼 약간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도 이제 뭐 약간 상황에 따른 그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닐레이 파텔, 그러니까 더블시 편집장인 닐레이 파텔이 한 평가는 뭐였냐면은, 팀 쿡의 그런 이제 뭐 태도나 이런 게 내가 여기 왜 있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대요. 그러니까 애플은 왜 이 구글이랑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랑 내가 왜 여기 같이 있는 거냐? 약간 물론 마지못해 동의를 하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기로 동의를 하긴 했지만, 이게 소환장이 안 나갔대요. 이건 다, 4명이 다 자발적으로 나온 건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했는데 약간 팀 쿡은 내가 여기 왜 있지? 난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이 얘기는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 나왔는데 지금 청문회가 막 끝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을 시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이게 애플이 PR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애플만큼 PR을 잘하는 회사는 없어요, 사실. 근데 애플이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PR을 한다는 거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애플이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iOS를 우리가 직접 개발을 했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이 30%로 받는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애플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오는 거. 만약에 애플이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말을 안 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 공식적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잘못할 게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얘기와 함께 페이스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스북은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뭐 페이스북 얘기를 뭐 들어보자면 일단 그 우파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이런 테크 기업들이 우파를 싫어한다. 이거는 내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분이 계셨고요. 이게 아마 그 의원 이름이 누구지? 조던이라는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고. 조던 그 예. 예. 뭐 예를 들어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뭐 기술 대기업들은 보수파를 싫어한다. 이건 그냥 사실이다. 뭐 그래서 뭐 각종 검열을 하고 WHO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다 차단을 한다. 근데 그 WHO가 무슨 WHO냐?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중국을 지켜주는 WHO다. 아마존, 트위터, 페이스북 다 그런다. 아이고, 네. 뭐 이런 네. 아이고, 미국에도 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제 그거는 무시하고 헛소리니까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페이스북은 2012년쯤에 인수를 고려했어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이 청문회에서 나온 주장은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잠재적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을 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그 조사에서 발견된 문건을 바탕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012년 당시 저커버그가 CFO한테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CFO가 인수 의도가 뭐냐? 잠재적인 경쟁자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인수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페이스북에 통합하고 싶은 거냐라고 물었고 저커버그는 둘 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을 했겠죠? 협상을 했을 때 당시 인스타그램 쪽은 이제 페이스북의 여러 발언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도 비슷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이걸 굉장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저커버그는 전혀 위협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한 이제 로버트 구텐하임이라는 분이 이제 잠재적 경쟁자를 이런 식으로 인수하는 것은 당연히 반독점법 위반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수 거래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다시 분할하지 않아야 못할 이유는 뭐냐라고 저커버그한테 물었고 저커버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FTC가 관련 문서 다 가지고 있고 당시에 다 검증했고 해당 인수 거래를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됐겠죠? 뭐 그렇겠죠. 예. 뭐 그거를 뭐 FTC가 놓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알고도 눈을 감아줬는지 뭐 둘 중 하나겠지만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클 거라고 판단을 못했거나
경쟁적인 서비스가 아니라고 네. 판단을 했거나 뭐 각종 이유가 그 당시에는 뭐 말이 되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의 그 독점적 지위가 너무 강화돼 버렸고 사실상 인스타그램이 어찌 보면 경쟁 서비스인데 페이스북이 인수해 버린 거니까 네.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사실 제일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여태까지 그게 있으니까 특히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카테고라이즈를 하면은 다 이런 쪽이라 뭐 허위 정보 방치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페이스북 스탠스가 늘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거를 판단했으니까 한 이제 그룹이 그걸 판단해서 안 된다?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포인트였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그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인스타그램은 참 애매하긴 해요. 진짜로 뭐 다들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그렇죠. 뭐 페이스북 이거 얘기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하는 회사는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인 회사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인스타그램 뭐 사실 저희가 요즘 포커스하는 거는 사실 페이스북 광고 그 자체보다는 인스타그램 쪽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뭐 스토리 광고나 이런 게 다 결국은 이런 뭐 감각적인 광고 이런 거를 내기가 더 좋은 플랫폼이에요. 페이스북보다. 페이스북은 이미 뭐 저 멀리 간 것 같고 사실 이 페이스북 플랫폼 자체는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서 메리트가 인스타그램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인스타그램 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같이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름의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거라는 걸 뭐 이제는 뭐 앱 열 때마다 by 페이스북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는 다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미지 세탁이기도 하고 확실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런 소셜 광고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도 있고 만약에 인스타그램이 아직도 따로였으면은 물론 진짜로 그 페이스북이 경쟁 뭐 앱을 개발을 해서 인스타그램을 묻어버렸거나 뭐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 나온 것도 결국은 스냅을 묻어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뭐 반쯤 성공했지만 아직 스냅은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쪼갠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은 구글 얘기를 좀 해보죠. 구글 얘기는 어떤 게 있었나요? 구글은 이제 특정 회사 구글은 이제 사실상 인터넷의 관문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 근데 유럽이 그게 더 높아요. 하긴 미국엔 빙이 있네. 그렇죠. 아주 빙은 진짜 신 같은 검색 엔진인데, 네. 그래서, 구글은 이제 타사의 컨텐츠를 막 훔치는 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2010년인가에 옐프로부터 음식점 리뷰를 무단으로 가져왔고, 이에 대해서 옐프 측이 항의를 하자 구글은 옐프를 아예 구글에서 내려버리겠다. 구글 검색 결과에서 내려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야, 역시 돈 비이블이다. 그렇죠. 이와 더불어서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은 그 쿼리에 대해서 가장 연관성 있는 정보를 띄워야 되는데 상업적인 정보를 띄운다. 자신의 구글에게 유리한 광고 정보를 우선적으로 띄우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고 이건 검색해 보면 좀 대충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구글은 특이하게 또 그 문제도 있었어요. 이제 국방 프로젝트에는 왜 참여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제다이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근데 구글은 중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왜 중국과는 협력을 하냐? 중국에서 AI 회사를 갖고 막 중국의 전투기 만드는데 협력을 하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물론 중국에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아마 AI 연구하는 회사가
있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검색 엔진 론칭을 하려고, 그 중국 전용 검색 엔진 론칭하려고 사놨던 자회사도 있긴 있었을, 그 검색 관련 자회사도 있긴 있었을 텐데, 그거는, 그때 막, 직원 항의와, 그 다음에 미국 언론과 여론을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결국 취소했죠. 결국 그 계획은 날렸죠. 예. 아마 그거 관련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느낌상. 근데, 예. 이게, 그거 얘기였는데, 그게 굉장히 와전돼서 지금 이런 유혹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하여튼, 그런데, 참, 구글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이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게 검색에다가 이제 자사 제품을 먼저 올려놓는 행위?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무슨 영상을 검색을 해요. 근데 영상 플랫폼이 유튜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무조건 유튜버가 맨 상위로 올라간다. 왜냐하면은 지네 제품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해상충이다. 예, 이해상충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온라인 오피스 툴을 검색을 했더니 메뉴에 구글 독스가 올라와 있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슬랙을 검색하면 구글 미시 나오려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줌을 검색했더니 구글 미시 나온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구글은 늘 그랬죠. 알고리즘만이 이거를 판단을 한다. 우리는, 인간의 개입은 알고리즘을 살짝 트위킹하는 것 빼고는 없다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해오는데, 과연 그렇게만 해서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닥터몰님? 근데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설계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설계하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그거를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죠. 가중치를 낼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설계할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설계한 다음에 그 뒤로 손을 안 댈 수 있죠. 하여튼 구글도 과연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구글은 이제 그런 검색 반도점이가 약간 애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처럼 이제 구글의 검색 부분을 쪼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애플에서 이제 앱스토어 부분을 쪼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얘네들이 더 공평하게 이제 다른 이제 인디 개발자나 이제 다른 이제 다른 이제 구글이랑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한테 더 공정하게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기반해서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가장 그런 거고. 그게 가장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마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아마존 제프 베조스. 아마존은 어떤 게 있었나요? 아마존은 대충 예상이 되겠죠. 예.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 셀렉트인가? 있지 않나요? 아마존 뭐였죠? 베이직스인가? 아마존 베이식스. 예, 맞아요. 아마존 베이식스. 그렇죠. 이건 이제 사실상 아마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리테일 업체 중에 하나인데, 온라인.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입점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물류, 이제 판매량,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자체적인 제품을 만들고, 그걸 홍보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존 베이직스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반독점 행위 아니냐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면서 판매도 같이 하니까 나는 불공정한 위치에서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벌켄스탁 같은 문제도 있었고, 네. 그리고 임의로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일부 판매 업체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어요. 이제 소규모 출판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책을 아마존에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2명인가 이제 고용된 아주 소규모 업체인데, 이제 책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아마존이 아닌 다른 업체에도 이제 판매를 시작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증언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마존은 이제 이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마존에서 아예 내려버렸다. 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뭐죠? 익숙한 얘기죠.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아주 유려하게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이제 알아보겠다. 나중에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의원님께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책임 회피성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한 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마존의 CEO인데 그러니까 뭐 몰랐을 수 있죠. 근데 몰랐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베이직스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회사 내규가 있지만 이 내규가 완벽하게 지켜졌는지는 확언을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회사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회사 내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대표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 이게. 근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 대규모 회사에서. 그래서 뭐 그런 비판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조를 했든지, 그러니까 진짜 몰랐으면은 이거는 아마 그가 제프 베조스의 좀 이게 뭐 이걸 정말 회사를 꽉 잡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고 알면 아는 대로 더 큰 문제고.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에는 좋은 말이긴 한데 더 알아보고 나중에 더 이제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지금 당장의 대답 회피성으로는 좋긴 한데 여전히 이제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조금 그렇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내 기업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가을에 아마 최종 보고서가 나올 거래요. 가을쯤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래의 이제 반독점법을 이제 만들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반독점법은 이게 사용자가 손해를 보는가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누군가 독점을 하면은 당연히 가격을 올리니까 그리고 뭐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다라고 해서 이게 막 70년대 80년대 때 이제 그렇게 반독점의 정의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독점이라는 거의 정의는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짐으로써 이제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 이거 뭐 가격이 올라서 손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사용자한테 손해가 됐냐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사실 뭐 애플도 그렇고 애플은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30% 수수료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건 있으니까.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구매자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해서 뭐 원가 절감해서 만든 아마존 베이직 제품을 사면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예, 애매해졌죠. 그렇게 단순히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거를 이제 내야 할 게 더 단순히 그게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잣대를 통해서 계속 그 반독점을 그걸 하고 있었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반독점법이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핵심적인 재화가 정보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그 비용은 사실상 정보인데 이게 무료고 무형이다 보니까 예전의 기준으로는 이 반독점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이 목적이었고, 대충 이 흐름을 보면서 의원들이 나름 꽤 잘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꽤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보수파 그냥 기술 기업들이 우리 보수를 너무 싫어해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꽤 나름 조사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서 이제
21세기 디지털 정보 시대에 맞는 반독점의 정의가 새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네이버, 다음, 네. 카카오 등등 많죠. 잠재적으로 쿠팡도 사실 저는 완전 그냥 재난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솔직히 여태 좀 솔직히 지금까지 그 청문회 하는 거 꼬라지를 보면은 옛날에 그 페이스북 청문회 때도 그렇고 Senators, we sell ads. 우리 광고를 아니 페이스북한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법니까? 무료 서비스인데 우리 광고를 파는데요. 이게 뭐냐고. 그런데 아니, 이번 청문회는 진짜 제대로 된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몇 가지를 빼곤 예. 몇 가지 빼곤 네, 그래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뭐 청문회 하면 질문 잘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왜 워드를 왜 워드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어요? 사퇴하세요.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뭐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이고 예예 하여튼 네 그렇게 네 진짜 할 말이 없어 이거 진짜 하여튼 이 반독점 사태는 이 반독점 청문회 결과는 가을쯤에 나오는데 이러면서 계속돼서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조금씩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